아저씨, 가지 마세요. 나도 데려가요. 제발요. 평상 밑에서 한쪽 다리를 끌며 기어나온 아이가 칠복의 두루마기 자락을 두 손으로 꽉 쥐었습니다. 그날 그 작은 손 하나가 떠돌이 관대의 삶을 통째로 바꿔놓을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세요. 행복과 좋은 기운을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합니다. 서산에 노을이 비끼며 마을 굴뚝마다 저녁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장이 파한 마당에 사람들은 다 흩어지고 외줄에서 내려온 떠돌이 광대 칠복은 평상에 걸터앉아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38해를 살면서 사람의 정 한 줌 받아본 적 없는 천대받는 신세였습니다. 허리를 굽혀 평상 밑을 들여다보니 너덜너덜한 옷자락에 사내아이 하나가 어깨를 잔뜩 웅크리고 떨고 있었습니다. 칠복은 그 자리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 작았습니다. 7살이나 됐을까. 외갈래로 따은 댕기머리가 먼지에 엉겨 뻣뻣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한쪽 다리는 무릎이 안으로 굽어 있었고 맨발은 흙투성이었습니다. 눈두덩이가 퉁퉁 부어 있는 걸 보니 오래 울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아이는 눈을 꼭 감은 채 어깨를 잔뜩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무서운 것을 안 보겠다는 듯이. 야 이놈아, 눈 떠봐라. 아이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두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이름이 뭐냐? 두만이요. 부모는? 두만은 한동안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저물녘 바람이 빈 마당을 쓸고 지나갔습니다. 꺼진 모닥불재가 발자국 사이에 날렸습니다. 어디선가 개 한 마리가 짖었습니다. 어머니랑 아버지랑 같이 왔어요. 그 사람들은 장이 파하면 온다 했어요. 칠복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장은 진작 파했다. 두만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입술이 달싹였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칠복은 한 번 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서쪽 하늘 한 귀퉁이만 겨우 붉었고 나머지는 이미 어둑했습니다. 이 마을에 아는 사람도 없고 내일은 또 다른 장터로 떠나야 했습니다. 사당패에서 쫓겨난 뒤로 38태 동안 혼자 살아온 칠복이었습니다. 짐이라고는 등에 맨 보따리 하나, 사람이라고는 제 몸 하나뿐인 삶이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서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작은 손이 두루마기 자락을 꽉 쥐었습니다. 아저씨, 가지 마세요. 나도 데려가요. 제발요. 칠복은 굳었습니다. 뿌리치는 건 쉬운 일이었습니다. 아이의 손은 너무 작았습니다. 부러진 꽃가지 같은 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38해를 살면서 이렇게 자신을 붙잡아준 손이 없었습니다. 갈 때 잡아주는 사람도, 올 때 반겨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칠복은 그 사실을 너무 오래 잊고 살아온 터였습니다. 한참 그 손을 내려다보다가 칠복은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보따리 안에 손을 넣었습니다. 길을 걷는 틈틈이 나무를 깎아 만들어온 꼭두각시 인형 하나가 있었습니다. 제대로 색도 입히지 못한 거친 나무 인형이었습니다. 그러나 표정만큼은 웃는 낯이었습니다. 칠복은 그것을 두만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거 네가 가져라. 두만은 인형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두 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가슴에 품듯이. 칠복은 일어섰습니다. 일어나거라. 두만은 한쪽 다리를 끌며 평상 밑에서 기어 나왔습니다. 칠복은 먼저 걸었습니다.
두마는 꼭두각시 인형을 품에 안은 채 그 뒤를 따랐습니다. 절뚝이며 그러나 멈추지 않고 그날 저녁 장터어기를 빠져나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국밥집 주모 연희가 멀거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국자를 든 채 허리도 펴지 않고 연기 자욱한 부엌창 너머로 두 사람이 어둠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두 사람이 장터어기를 나왔을 때 주막에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연희의 주막은 장터 끄트머리, 느티나무 아래에 있었습니다. 저녁마다 장꾼들이 국밥 한 그릇씩 먹고 가는 곳이었습니다. 오늘도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칠복은 그 앞에서 발을 멈추었습니다. 두마는 아무 말 없이 칠복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섰습니다. 문이 열리더니 연희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거기서 뭐 하세요? 칠복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연희는 두만을 한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러더니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칠복이 망설이자 연희가 먼저 말했습니다. 아이가 배고프잖아요. 두만은 연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국밥 냄새를 따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국밥 2그릇이 나왔습니다. 두만은 숟가락을 들자마자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습니다. 후루룩, 후루룩. 뜨거운 것도 모르는 듯이 국물을 들이켰습니다. 밥알이 볼에 튀어도 닦지 않았습니다. 연희는 부엌 문 앞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눈가가 조금 붉어졌습니다. 칠복은 천천히 먹으며 물었습니다. 여기서 혼자 하시오. 네. 남편 떠난 뒤로 새해 됐어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연희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두만이 그릇을 비우자 연희가 조용히 더 퍼주었습니다. 두만은 고개를 들어 연희를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다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칠복이 엽전을 꺼냈습니다. 얼마요? 됐어요. 그럴 순 없소. 됐다고 했어요. 연희는 칠복의 손을 가만히 눌렀습니다. 칠복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 어디서 자려고요? 모르겠소. 연희는 잠시 두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꼭두각시 인형을 꼭 쥔 채 졸고 있었습니다. 눈을 반쯤 감고 국밥그릇 위로 고개가 스르르 기울었습니다. 헛간이라도 쓰세요. 좁지만. 칠복은 한동안 대답하지 않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두만은 헛간 집단 위에서 고나게 잠들었습니다. 꼭두각시 인형을 가슴 위에 올려놓은 채로. 칠복은 집단에 기대어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처마 끝에서 풀벌레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당에 달빛이 깔렸습니다. 부엌 쪽에서 설거지 소리가 잦아들 무렵 연희가 헛간 앞을 지나다 잠깐 멈추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잠시 서 있다가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칠복은 눈을 감지 않은 채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내일 떠나야 할지 머물러야 할지 38해 동안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고민이었습니다. 그렇게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칠복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딱히 머문다고 말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침이 오면 두만의 얼굴을 보았고 낮이 되면 장터에 나가 외주를 탔습니다. 저녁이 되면 연희의 주막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것이 반복되었습니다. 두만은 그림자처럼 칠복을 따라다녔습니다. 장터에서 칠복이 줄을 타는 동안
평상 한켠에 앉아 구경했습니다. 한쪽 다리가 굽어 오래 서 있기 힘든 아이였지만 공연이 시작되면 자리에서 일어나 꼿꼿하게 섰습니다. 두 눈이 외줄 위 칠복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어느 날 공연이 끝나고 칠복이 내려오자 두만이 말했습니다. 아저씨, 나도 저거 할 수 있어요. 칠복은 두만을 한 번 내려다 보았습니다. 다리가 그래서 할 수 있어요. 칠복은 짧게 웃었습니다. 그것이 칠복이 두만 앞에서 처음 웃은 날이었습니다. 그 무렵부터 연희가 아침밥을 세 사람 몫으로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딱히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어느 날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칠복은 밥상 앞에 앉으면서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두만은 눈치 없이 먼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 연희가 처음으로 세 사람의 저녁밥을 마당 평상에 차렸습니다. 국밥이 아니었습니다. 된장찌개에 나물 몇 가지, 그리고 흰쌀밥이었습니다. 두만은 밥상을 보자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이게 다 우리 거예요? 연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앉아요. 두만은 평상에 오르다가 꼭두각시 인형을 꺼내 밥상 한편에 세워놓았습니다. 밥상을 같이 받는 사람처럼. 칠복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연희도 보았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셋이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여름 저녁, 느티나무 잎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마당에 반딧불이 하나 떠다녔습니다. 그 저녁이 지나고 마을 사람들은 칠복이 연희의 주막에 눌러앉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군거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천안 광대가 무슨 낯으로 마을에 뿌리를 내리려 하냐고. 그러나 대놓고 쫓아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직은. 칠복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공연이 끝나면 돌아올 곳이 생겼다는 것이 38해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장터에 호박과 고구마가 쌓이고 아침 저녁으로 바람이 서늘해졌습니다. 칠복은 공연이 없는 날이면 마을 안을 걸어 다녔습니다. 두만을 등에 업기도 하고 어깨에 태우기도 하면서.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마을 사람들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성박 밭길에서 늙은 노인을 만났습니다. 짐 보따리를 2개나 이고 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어르신, 짐 드릴까요? 노인은 처음엔 손을 저었습니다. 천안 광대에게 신세지기 싫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보따리 하나를 내주었습니다. 칠복은 말없이 받아들고 노인 집까지 걸었습니다. 며칠 뒤에는 장터에서 옹기장수를 만났습니다. 아들이 발을 다쳐 절뚝이고 있었습니다. 칠복은 보따리에서 헝겊을 꺼내 발을 단단히 동여매 주었습니다. 두만이 옆에서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옹기장수 아들도 한쪽 다리를 절었습니다. 두만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두 아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른 아침, 주막 근처에 사는 늙은 노파가 기침을 심하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칠복은 다음 장날 장을 보러 가는 길에 약재상에 들러 생강과 도라지를 사다 노파의 문 앞에 두고 왔습니다. 이름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노파는 며칠 뒤 주막에서 연희를 만나 물었습니다. 그 광대 양반이 갖다 준 거요? 연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파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칠복을 대하는 눈길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천대하는 사람이 없지 않았습니다만 마주치면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옹기장수는 공연이 끝난 뒤 슬쩍 막걸리 한 사발을 두고 가기도 했습니다. 두만은 그 사이 말이 조금 늘었습니다. 연희를 따라 부엌일을 거들려 하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채복이 줄 위에서 쓰는 장대를 달라고 졸라 뒷마당에서 흉내를 내기도 했습니다. 절뚝이는 다리로 균형을 잡으려 애쓰다가 풀썩 주저앉으면 혼자 일어나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채복은 그런 두만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녁에 두만이 잠들면 장대를 들고 나가 혼자 연습했습니다. 아이가 쓸 수 있도록 더 짧게 깎아주기 위해서. 그 무렵 이방이 장터를 지나다 칠복을 흘깃 보았습니다. 칠복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이방은 잠시 걸음을 멈추었다가 아무 말 없이 지나쳤습니다. 서리가 내리기 시작할 무렵 사또가 마을에 행차했습니다. 현감 사또가 고을을 순시하는 날이면 마을 사람들은 길가에 늘어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칠복도 두만의 손을 잡고 길가에 섰습니다. 행렬이 지나가는 중이었습니다. 말 위에 앉은 사또가 마을을 둘러보다가 칠복에게 눈길이 멈추었습니다. 저자는 누구냐? 이방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사또 나으리 몇 달 전부터 이 마을에 눌러앉은 떠돌이 광대요입니다. 사또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천한 광대 따위가 감히 마을에 뿌리를 내려 주막여인과 살림까지 차렸다 들었다. 예, 그러하옵니다. 사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보기 흉하다. 사흘 안에 내보내거라.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두만이 손에 쥐고 있던 꼭두각시 인형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인형은 대구르르 굴러 포졸의 발치까지 갔습니다. 포졸이 발로 툭 걷어찼습니다. 두만이 절뚝이며 달려가 인형을 집어들었습니다. 흙이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두만은 저고리 소매뿌리로 인형을 닦았습니다. 그러면서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행렬이 지나갔습니다. 마을이 조용해진 뒤 이방이 주막으로 찾아왔습니다. 사또 나으리의 명이요. 사흘 안으로 이 마을을 떠나시오. 칠복은 이방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방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알겠소. 이방이 돌아가고 나서 연희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어쩔 거예요? 칠복은 한참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두만은 방 한켠에 앉아 꼭두각시 인형을 닦고 또 닦았습니다. 흙이 다 지워진 뒤에도 한참을 닦았습니다. 그날 밤 셋은 아무도 먼저 잠들지 못했습니다. 처마 끝에서 바람이 울었습니다. 사흘째 밤이었습니다. 달이 구름에 가려진 밤이었습니다. 칠복은 보따리에 짐을 꾸렸습니다. 연희는 작은 보퉁이를 묶었습니다. 두만은 잠든 척하다가 눈을 떴습니다. 아저씨, 우리 어디 가요? 칠복은 잠시 멈추었습니다. 좀 더 자거라. 어디 가냐고요? 연희가 두만 곁으로 와서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같이 가는 거야. 두만은 연희의 손을 잡은 채 칠복을 바라보았습니다. 칠복은 두만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버지. 두만이 처음으로 그 말을 했습니다. 칠복은 굳었습니다. 아버지는 아직 안 자요? 칠복은 천천히 두만의 머리를 한번 쓸어주었습니다. 일어나거라. 셋이 주막 뒷문으로 나왔습니다.
마당이 고요했습니다. 달이 없어 길이 어두웠습니다. 두만은 칠복의 손을 잡고 절뚝이며 걸었습니다. 꼭두각시 인형은 품 안에 있었습니다. 마을 어기 느티나무 아래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늙은 보부상 곰배였습니다. 50줄의 노인으로 칠복이 장터에서 몇 번 인사를 나눈 사람이었습니다. 기다렸소. 칠복이 멈추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소? 마을의 비밀이 어디 있겠소? 곰배는 수레 하나를 끌고 있었습니다. 짐 실어 나르는 데 쓰는 낡은 수레였습니다. 두만이는 수레에 태워요. 다리 아프면 걷기 힘드니까. 두만이 수레에 올라탔습니다. 곰배는 북쪽 길을 가리켰습니다. 이 길로 사흘쯤 가면 큰 장마을이 있소. 거기서 새로 시작하면 되겠소. 칠복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신세를 졌소. 신세는 무슨? 나도 젊었을 때 마을에서 쫓겨난 적 있소. 그때 길 알려준 사람이 있었으니까 지금 내가 있는 거요. 곰배는 수레를 한번 밀어주고 돌아섰습니다. 셋이 어둠 속으로 걸었습니다. 칠복이 앞장서고 연희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수레 위에서 두만이 고개를 돌려 마을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불빛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마을은 그냥 어둠이었습니다. 두만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칠복의 등을 바라보았습니다. 동이 트기 전이었습니다. 마을 어기 길목에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늙은 노파, 옹기장수, 짐들어 달라 했던 노인, 그리고 이름 모를 얼굴들이 길을 가로막고 서 있었습니다. 포졸 셋이 횃불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비켜주시오 어르신들. 저희는 이방 나으리의 명으로 광대를 잡으러 온 것이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포졸이 다시 말했습니다. 사또 나으리의 명이오. 비키지 않으면 당신들도 무사하지 못하오. 늙은 옹기장수가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 광대가 내 아들 발동염해줬소. 노인이 그 옆에 섰습니다. 내 짐 들어준 사람이요. 마지막으로 늙은 노파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손에 꼭두각시 인형을 들고 있었습니다. 셋이 도주하는 밤에 수레에서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노파는 그것을 두 손으로 들어 포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손은 우리 손자도 한번 만져본 손이로구나. 기치 마른 이 할미한테 약재도 갖다 준 손이요. 포졸들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노파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잡아가려거든 우리부터 밟고 가시오. 포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횃불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귀에서 더 나왔습니다. 주막 단골 장군, 이웃 마을 사람, 밤새 소문을 듣고 나온 얼굴들이었습니다. 길목이 사람으로 가득 찼습니다. 포졸 하나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다른 둘도 따랐습니다. 사또 나으리께 보고하겠소.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동쪽 하늘이 아주 조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한참 뒤, 길 저편에서 수레바퀴 소리가 들렸습니다. 곰배가 수레를 몰고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수레 위에서 두만이 눈을 비볐습니다. 뒤에 칠복과 연희가 걸어왔습니다. 두만이 마을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수레에서 내리려다가 다리가 꼬여 앞으로 풀썩 쓰러졌습니다. 노파가 얼른 달려와 두만을 받아 안았습니다. 두만은 노파의 품 안에서 한참 있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감사해요. 노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두만의 등을 가만히 두드렸습니다. 그 이후로 사또의 포졸이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일제히 막아선 것이 소문이 났고 이방도 더 이상 나서지 않았습니다. 칠복은 그 마을에 눌러앉았습니다. 주막 한켠에 작은 방을 얻어 살림을 차렸습니다. 연희와는 이듬해 봄에 혼례를 올렸습니다. 마을 사람 몇이 와서 국밥을 먹고 막걸리를 나눴습니다. 간소한 잔치였지만 시끌벅적했습니다. 두만은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었습니다. 발이 꼬여 빗자루를 2번 넘어뜨렸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다음해 봄, 연희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계집아이였습니다. 두만은 갓난아이를 처음 보고는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더니 품 안에서 꼭두각시 인형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작은 손가락 위에 인형을 살그머니 올려놓았습니다. 이거 내 거야. 갓난아이는 손가락을 꼼지락거렸습니다. 인형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두만은 그것을 보며 웃었습니다. 칠복은 그 옆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두만의 어깨에 손을 한번 올려놓았습니다. 그해 여름, 칠복은 다시 외주를 탔습니다. 이번에는 장터가 아니었습니다. 마을 마당이었습니다. 구경꾼 사이에 두만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 짧은 장대를 들고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칠복이 줄 위에서 내려다보았습니다. 두만이 올려다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눈이 마주쳤습니다. 작은 마음 하나는 잊혀 보여도 마을의 처마끝마다 매달려 더 큰 바람이 불 때 함께 운다 했습니다. 인연이란 그렇게 보이지 않는 데서 자라나 보이는 순간 가장 따뜻한 것이라 했습니다. 칠복의 이야기가 그러하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